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가지급금을 제거해서 재무 건전도를 높이는 기업의 신용평가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중요한 사항을 담아서 전체적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장님 TV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은 영양가 있는 좋은 정보 자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 신용평가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신용평가, 재무구조 개선 전략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CEO뿐만 아니라 실무, 재무 책임자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업이 계속 기업으로 영속하기 위해서는 매출을 일으키고 이익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는 기업의 신용등급이 우량하게 유지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의 신용평가는 계량적 평가, 다시 말해서 수치적 평가와 비계량적 평가, 수치를 제외한 나머지 질적인 평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계량적 평가는 숫자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매출 외형,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한 가세표준의 증감 여부, 그리고 국세, 지방세 등 과거의 납세 실적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능력입니다. 세금을 많이 냈다는 것은 외형이 크고 이익을 많이 창출했다, 그리고 성실납세를 했다, 중요한 기업의 실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계량적 평가는 이러한 수치를 제외한 평가 요소인데, 회사를 끌고 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지션인 대표이사에 대한 개인적인 이력입니다. 대표이사 개인은 세금을 체납했는지, 또는 개인적 신용등급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개인적인 대표이사의 성향이 질적인 요소, 비계량적 요소의 1번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주의 구성입니다. 주주의 구성이 경영권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주주의 구성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업종의 성격입니다. 해당 업종이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업종인지, 또는 비교적 안전한 업종인지, 업종의 질적인 성격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약 실적입니다. 계약을 하나를 따게 되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수입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특히 건설업의 경우는 수주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질적인 비계량적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계량적 평가 요소에 과거의 실적이 있습니다. 과거의 수행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비계량적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량적 평가와 비계량적 평가를 반영을 해서 이 신용등급이 평가되는데, 신용등급은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세 가지 등급이 의미 있는 등급 구간이 됩니다. 각각의 등급 중에서도 트리플, 더블, 싱글이 있습니다. 트리플 A 플러스가 있고, 트리플 A 제로, 트리플 A 마이너스, 이렇게 세 개의 구간으로 다시 나누고 있습니다. 더블 A도 마찬가지, 싱글 A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 단계로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신용평가는 단순한 숫자의 조합이 아니라 정량적 숫자적 데이터와 정성적 숫자 이외 질적인 데이터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회사의 건강의 척도입니다. 이렇듯 기업의 신용평가는 과거는 과거에 이루어낸 실적,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현재는 업무를 실행하고 있는 수행 실적입니다. 이렇게 현재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능력을 뜻합니다. 이 회사가 어떠한 업무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현재 업무 수행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 역량, 잠재력은 축적된 연구 개발과 재투자 재원 마련 플랜입니다.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자금이 투입됩니다. 계속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금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연구 개발을 위한 자금이 준비되어 있고,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를 봐서 기업의 미래 역량,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재무적, 숫자적 기업 평가 요소 중에서 재무적 분석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의 경우는 이 매출 총이익에서 회사의 운영비를 차감한 순수한 영업이익, 경상적인 이익 규모, 그리고 기타 영업 외적인 수익 비용을 가감해서 당기순이익을 산출합니다. 이러한 회사의 손익구조에서 분석 지표는 매출 총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지표가 수익성 지표입니다. 수익성 지표는 매출
매출 대비 이익을 내는 비율, 매출 이익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영업이익은 기업의 체력입니다. 이 정도의 이익은 달성할 수 있는 평상시의 이익 역량을 뜻합니다. 이 이익 역량은 영업이익률로 표현을 하고 최종적으로 기타의 부대 비용을 가감해서 나오는 세후 당기순이익은 당기순이익률로 수익성 지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업이 측정할 수 있는 재무적 지표에는 생산성 지표가 있습니다. 생산성 지표는 직원이나 임원 1인당 생산성을 재무적 지표로 많이 활용하는데 인건비에 대한 생산성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정성 지표가 있습니다. 안정성 지표는 회사가 흔들림 없이 운영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지표인데 이자 보상 비율이 있습니다. 영업이익 나누기 기업의 이자 비용 이렇게 해서 평상시 체력인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지를 보는 그러한 지표입니다. 이러한 이자 보상 비율이 1 이상이어야 영업이익이 이자를 감당하고도 충분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이외에 재무지표는 재무상태표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재무상태표는 재무구조와 리스크를 점검하는 그러한 지표입니다. 자산 파트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누어지고 자금 조달 파트 쪽에서는 부채와 자기자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채와 자본을 자금 조달 파트 그리고 이렇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자금의 운용 파트 이렇게 조달된 자금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산 파트에서는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의 비율입니다.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회수가 되거나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되는 굉장히 긴급한 자산과 긴급한 부채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비율은 150%를 넘어서야 우수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200%가 넘어서면 아주 우량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자금 조달 파트에서 재무지표는 부채 비율과 자기자본 비율이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자본 조달에 대한 구성 비율인데 부채는 타인의 자금을 조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자본은 외부 자본이 아닌 내부 출자자의 자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채는 적을수록 좋고 자기자본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총 부채 나누기 총 자본 이렇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타인 자본보다는 자기 자본이 많아야 유리하기 때문에 부채 나누기 자본 했을 때 자기 자본이 부채보다 크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100 이하가 안전하다. 가령 부채가 50이고 자기 자본이 100이면은 50입니다. 50 이하의 부채 비율은 매우 안전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무 지표에서 미래 잠재력을 볼 수 있는 지표는 R&D 투자 비율입니다. R&D 투자 비율은 3년간 평균을 해서 5.5%를 상회하면 굉장히 미래 잠재력이 높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기업의 신용평가, 기업의 건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재무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이 핵심 역량을 창출하면서 재무적 안정성을 가지고 계속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4가지 정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미래 가치입니다. 기업의 미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투자 자원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의 현재 가치입니다. 기업이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를 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BS의 숫자적인 담보 가치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재무적 정량 평가에 더해서 비재무적 질적인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서 재무적 숫자적 평가와 비숫자적 평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듯 기업의 재무 건전성은 재무적 숫자적 평가와 비재무적 숫자 이외의 평가 요소의 완벽한 조화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장 가까이서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회사의 재무제표입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에서 찾아낼 수 있는 숫자입니다. 이러한 재무적 숫자를 잘 운용하실 수 있어야
있어야 숫자 이외의 기업의 비정량적, 질적인 기업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기업의 재무적인 구조는 자산 파트와 부채 파트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부채 비율입니다. 기업의 체질을 나타내는 그러한 부채 비율입니다. 자금의 조달은 타인의 자금과 출자금인 자기 자본 이렇게 두 가지로 조달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타인의 자금이 2천만 원, 자기 자금 3천만 원이라면 이 회사는 타인의 자금과 자기 자금으로 총 5천만 원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 조달된 자금은 자산 쪽에 가서 운용이 되는데 가령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가령 임대차 보증금, 차량 또는 비유동자산에 4천만 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동자산은 초기의 경우는 임대차 보증도 될 수 있고 차량 구입이 될 수 있고 비유동자산으로 4천만 원이 투자돼서 이 회사는 유동자산에 1,000만 원, 비유동자산에 4천만 원 해서 총 5천만 원의 자산이 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재무 구조의 개선은 이 자금의 운용인 자산의 비율을 이해하시고 지속적으로 자금 조달의 질을 최적화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재무 수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략을 들 수가 있습니다. 타인 자금 조달 쪽에는 은행의 단기 차입금 또는 임직원, 주주 등의 개인적인 부채인 가수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기 차입금이나 가수금 같은 경우는 임직원 개인의 부채인 경우는 은행의 부채가 아닌 임직원 개인의 부채인 경우는 상계 처리를 하거나 주식으로 출자 전환을 해서 기업의 부채 비율을 조정해서 자금 조달의 건강도를 높이실 수 있습니다. 가수금의 경우는 임직원 개인으로부터 회사가 빌린 개인 차입금인데 대여를 한 임직원 개인이 포기를 하는 경우는 채무 면제 이익이 발생되면서 법인세 부담으로 부채를 없애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채무 면제 이익으로 인해서 법인세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 없이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가수금 부채를 자본금으로 주식으로 출자 전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채가 감소하면서 자본이 증가하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부채 비율이 개선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본 준비금의 자본 전입입니다. 이 자본 준비금은 자본금의 성격이기는 하지만 임시 자본금의 성격입니다. 확정된 자본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고정된 법적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경우는 정규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시 자본금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르바이트 직원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본 전입을 통해서 자본금을 올리는 경우는 아르바이트생이 한 명이 줄어들고 정규직이 한 명 늘어나는 그러한 탄탄한 자본 구조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응용 전략은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잉여금 처분이 있습니다. 잉여금 처분을 통해서 임시직인 이익 잉여금을 정규직인 자본금으로 전환시켜서 자본의 구조를 좀 더 탄탄하게 강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병이나 통합이 있습니다. 이 합병이나 통합은 내부에서 해결하지 않고 외부의 우량한 회사와 손을 잡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자기 주식의 취득이 있습니다. 자금 조달 측면에 자본금과 자산 파트의 악성 계정인 가지급금 등을 상계 처리를 통해서 없애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자기 주식 취득을 활용하게 되는 경우는 유동성의 외부 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 과도하게 누적된 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훌륭한 전략입니다. 네 번째는 명의신탁 리스크 관리입니다. 실질적인 주주와 주주 명부상의 주주가 다른 경우는 조세 회피로 과세 당국의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계속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건강도를 늘 관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업의 신용등급 평가, 기업의 건강도 평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기업의 실적을 요약한 재무조표를 평가할 수 있는 각종 요소, 지표에 대한 그러한 인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업의 재무구조 선제적으로 잘 관리하셔서 어려운 경제 현실을 돌파하여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신이 걸어갈 사업의 길 우리가 지켜드릴게요.